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경제TV의 김은혜입니다. 유일무이한 하이 퀄리티 해외 선물 토크쇼 신세계를 통해서 오늘은 절제 마스터님의 제대로 된 해외 선물 완전 정복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린 투자 전략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이해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전유진입니다. 네, 오늘은 이제 미국과 관련된 무역 긴장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또 이제 경기 침체가 드리워지고 있죠. 이에 관한 소식들 잠시 후에 더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3대 지수 모두 상승으로 출발이 된 상황입니다. 어제까지는 입거래일 연속 하락세로 이어갔고 오늘은 ECB와 더불어서 다양한 이슈에 의해서 오늘은 좀 상승으로 좀 출발이 되는데 그 밖에도 외신 소식도 정리되는 대로 전희진 캐스터와 함께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렇다면 오늘 함께 해주실 마스터님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를 영상을 통해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 수요일장은요,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서울경제 시청자 여러분들, 절제 마스터 김민주입니다. 오늘 가장 핫 이슈는 원유 재고 발표일 듯합니다. 원유가 지금 굉장히 65불 목전까지 올라갔다가 지금 어제 하락 움직임을 나타냈었는데요. 과연 이 원유가 언제쯤 하락의 움직임의 시발점이 될지, 또 미증시는 언제쯤 고점 상단을 찍고 내려올지, 그리고 달러 인덱스의 향방,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유에 관한 금리 동결, 그리고 새벽에 있는 FOMC 의사로까지 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새로운 헤어스타일로 여러분들에게 또 찾아뵙고 있는 절제 마스터님인데요.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오늘 수요일장 또 이렇게 이슈가 많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가격대에 대한 라인도 참 중요한 라인대에 있는데 오늘 절제 마스터님의 전략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지표에 대해서 발표가 됐습니다. 3월 미국 소비자 물가 지표는 0.4%로 월가 예상치를 상회한 상황인데요. 이게 MOM과 YOY가 또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을 또 구체적으로 참고를 하시면서 좀 대응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는 0.4% 상승으로 예상치를 상회한 수치로 나왔다라는 점 참고하시고요. 자, 그리고 절제 마스터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에 오일 가격이 65달러 언저리에서 계속 좀 움직이는데 전일장은 최고가가 64.79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오늘도 고가는 64.54였는데요. 오펙은 3월 원유 생산량이 큰 폭의 감소로 또 발표가 된 상황 속에서 가격대에 대해서 그리고 현재 구간에서의 오일 전략도 오늘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시각은 11시 7분 지나가고 있고요. 현재 구간 시장 흐름 먼저 살펴드리고 계속해서 이슈 점검도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세 보시죠. 네, 먼저 지수부터 살펴봅니다. 전일장에는 하락으로 마감이 된 상황입니다. 현재 부근에서 오늘 본장은 3대 지수 모두 상승 출발이 됐고요. 지금 S&P 500 지수 살펴보시면 보합권 흐름 속에서 소폭 상승 쪽으로 흘러갑니다. 2,884.50포인트로 0.08%의 보합권 흐름이고요. 자, 그리고 나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승세로 이어가면서 7,600선 다시 회복이 됩니다. 7,603.50포인트로 0.19%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고요. 자, 그리고 유로FX 함께 보시죠. 유로FX 오늘 하루장의 변동성이 좀 크네요. 오늘의 고가는 1.13610달러 선에서 거래가 됐었고 현재 부근에서는 1.13090달러 선으로 간신히 1.13달러대 라인을 지지가 되고 있습니다. 윗꼬리가 좀 길게 달렸고요. 자, 그리고 골드도 함께 보시죠. 최근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었던 골드는
현재 구간에서도 추가적으로 상승 이어가면서 1310달러 선에서 거래됩니다. 1310.4달러 선으로 0.17%의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장의 하락으로 마감이 됐었던 오일은요. 어제 최고가를 기록한 이후에 좀 빠졌었던 흐름으로 종가는 64.22달러 선에서 마무리가 됐는데 현재 부근에서는 소폭 올라가면서 역시나 보합권 흐름입니다. 64.26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 오일까지 현재 시세 살펴드렸습니다. 네, 일단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일장까지 본장과 선물장 모두 3대 지수 모두 하락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하지만 현재 부근에서는 일단 3대 지수 본장에서도 상승 출발이 됐고 선물 쪽에서는 좀 약하게나마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거기에 더불어서 골드 같은 경우에 1310달러까지 다시 가격대가 회복이 됐습니다. 이렇게 시세도 살펴드렸는데 현재 구간에서는 외신 소식이 어떻게 나오고 있을까요? 전희진 캐스터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네, 외신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소식인데요. 리처드 클라리다 미국 연준 부의장이 연준이 인플레이션 목표제, 정책 도구, 의사소통 방식 같은 통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금리가 더 낮은 수준에서 유지될 것이라는 의견이 나왔는데요. 상대적으로 좀 더 낮은 금리가 악화하는 경제를 촉진하려는 중앙은행의 역량을 좀 제한할 수가 있어서 이에 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방식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클라리다 부의장에 따르면요, 연준 위원들이 새로운 정책 도구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현재 금리가 매우 낮은 수준이라 경기 침체 상황에서 금리를 내릴 폭이 매우 적다는 것이 좀 계속해서 제기가 되고 있었는데요. 이제 경기 침체기에 일부 중앙은행들은 금리를 마이너스대로 내렸지만 연준 당국자들은 마이너스 금리 선택을 조금 반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다음은요. 이제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장관이요. 류 부총리와 전화 통화를 통해서 고위급 무역 협상을 이어나가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상당한 진전을 또 이루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만약 협상이 성공한다면 지금까지 일어난 일 중 가장 큰 구조적 변화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극복해야 될 문제들이 많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번 주에도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요. 하지만 회담의 당사자라든지 범위는 공개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음은 이제 월가 전문가들이 미국의 유럽연합 제품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로 무역 전쟁의 이제 전선이 좀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에 좀 미국의 관세 부과 계획은 오래된 문제인 에어버스에 대한 보조금 관련 갈등일 뿐 무역 전쟁의 확전으로 보긴 어렵다라는 또 지적이 나왔는데요. 시장이 무역 문제에 좀 민감하긴 하지만 큰 악재로 보긴 어렵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유럽과의 긴장 재점화가 좀 중국과의 협상 타결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과 유럽 간 관세 위협 긴장에도 유럽 지역의 좀 투자 심리는 잘 지지가 되고 있다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UBS도 이날 보고서에서 이번 EU에 대한 관세가 새로운 긴장 발생의 신호가 아닐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월가의 베테랑 트레이더 아트카신이 무역에 대한 우려가 주식시장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이틀 연속 하락에 대해서 좀 미국과 EU의 관세 위협 때문이라면서 미중 무역 협상도 아직 요원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우려감까지 좀 내비쳤는데요. 어제도 좀 전해드렸듯이 미국이 EU가 에어버스에 보조금을 지급한 데 대해서 보복으로 약 110억 달러어치의 이제 EU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EU도 미국 제품에 보복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서 무역 전쟁 확산에 대한 좀 우려가 고조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무역 전쟁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주식시장에서는 좀 매도세가 일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무역 전쟁이 예상보다 좀 길어지면 증시가 매도 압박에 시달릴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증시가 한 2%에서 3% 정도 하락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무역 전쟁이 진정될 때까지 안전한 곳에 좀 투자를 하고자 한다면 일부 소비재를 주목하라고 조언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이제 트럼프 행정부는 항공기 관련 관세가 전반적인 EU와 무역 협상과 관련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관세 발표는 EU와의 무역 협상에 압력을 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예전부터 미국과 유럽 간의 지속한 분쟁인 에어버스 보조금에 관한 별도의 문제다라고 좀 선을 그은 상황인데요. 미국과 EU는 이번 분쟁이 해결되는 동안 좀 협력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조된 긴장을 좀 완화하기 위한 발언으로 보입니다. 다음은요, 미국 금융시장 상황이 낙관론이 좀 강했던 1990년대 말 상황과 여러모로 좀 흡사하다면서 시장이 급변할 가능성에 주의해야 한다고 배런스가 보도를 했습니다. 90년대 말에는 기술기업 버블이 일면서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이 역전이 됐었는데요. 이런 모습이 최근 글로벌 동향과 매우 비슷하다면서 좀 우려를 한 상황입니다. 과거 미국 증시가 99년 이후로 랠리를 이어갔었지만 2000년 초에 고점을 찍은 뒤에 2002년까지 나스닥 지수는 대략 한 75% 폭락을 했다면서 지금 상황은 버블 붕괴를 앞두고 주가가 강세를 보이던 시절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연준 위원들마저도 지금 시장이 90년대 말과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발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다만 투자자 입장에서는 90년대 말과 비교를 해서 우려되는 부분은 연준이 카드가 별로 많지 않다라는 점을 시사를 했는데요. 90년대 말에는 미국 10년 국채 금리가 4% 후반이었지만 지금은 2% 중반에 불과하다면서 그만큼 연준이 기준 금리를 공격적으로 내릴 여력이 없다라는 점을 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요, 미국 경제가 2년 내 경기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2배 이상 증가했다면서 2020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진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구겐하임 파트너스가 경고를 했습니다. 단기적으로 미국이 침체에 빠질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지만 선행 지표와 악화와 일드 커브의 역전, 통화 정책의 긴축 등이 모두 침체 위험의 좀 지표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러한 추세가 올해도 계속되면 리세션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다라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침체는 직전보단 좀 심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GDP 대비 기업 부채 비중이 역대 최고를 기록을 하고 있는 데다 대규모 추락천사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락천사는 투자 등급을 상실해서 디폴트 위기에 빠진 기업을 뜻하는데요. 그렇지만 경제적으로 침체 강도가 크지 않았다고 해서 여파가 크지 않을 것이라는 것은 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마 다음 침체에선 한 40%에서 50%가량 주가가 하락할 약세장을 예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요, 최근 투자 심리가 다소 회복이 됐지만 미국이 경기 침체에 빠질 위험은 여전히 크다면서 투자자들은 충격에 대비해서 미리 해지에 나서야 한다고 JP모건이 권고를 했습니다. JP모건의 시장 전략가가 미국 국채 수익률 곡선의 역전이 일반적으로는 경제 성장과 침체 위험에 좀 불길한 징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위험에 대비해서 해지를 구축해야 한다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그 결과 금리 시장이 더 강도 높게 침체 위기를 경고를 했음에도 주식과 회사채 등 위험 자산의 낙관적인 시나리오를 그리면서 위험 자산과 금리 간의 괴리가 좀 나타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 같은 단절이 좀 발생했다는 것은 주식 매수 포지션에 대한 해지가 특히 중요하다는 점을 시사를 한다면서요. 경기 침체를 대비해서 해지 트레이딩이 유용해 보인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유망한 해지 방법으로는 미국 회사채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것과 10년물 유로 수합금리에 대한 장기 듀레이션 축소를 권고한 상황입니다. 네, 마지막으로요. 유럽 중앙은행이 4월 정례 통화정책회의는 좀 조용히 넘어갈 것이라면서 유로달러 환율도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ING가 전망을 했습니다.
이제 ECB가 이번 회의에서 다음 장기 대출 프로그램이나 다른 금리 체계에 대한 어떤 세부 사항도 공개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제 세부적인 정책 내용을 공개하지 않는 한 유로화도 이제 적당한 수준에서 반응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또 브렉시트에 관한 소식에 따라서 유로화가 어떻게 될지 파운드가 어떻게 될지 이제 잠시 후에 속보로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22 통화정책 회의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외신 쪽에서 많은 소식이 나오고 있는데요. 일단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달 말까지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유지하겠다라는 발언과 함께 앞선 통화정책 회의에서도 말씀드렸던 장기 단기 대출에 대한 부분까지도 좀 추가적인 코멘트도 이어지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일단 브렉시트 관련돼서도 계속적으로 연기에 대한 부분이 시사가 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유로화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여전히 충분한 통화 부양이 필요하다라는 추가적인 발언과 함께 포워드 가이던스에 좀 포함했다라는 드라기 총재 발언까지도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절제 맞선이고 다뤄볼 이슈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이슈 화면 통해서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이슈 첫 번째 이슈는 S&P 500 6월물입니다. FOMC 의사록 대기 속에서 강보합 출발이 됐었던 지수인데요. 현재 부근에서도 선물장에서도 상승 쪽으로 흘러가고 있지만 크게 강한 상황은 아닙니다. S&P 500 지수를 비롯한 지수에 대해서 살펴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슈는 오늘 30분에 이제 10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원유 재고 발표가 있을 5일인데요. 러시아 증산 가능성이 대두되면서 상승에 제한이 걸린 상황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점검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두 가지 이슈 준비했고요. 첫 번째 이슈인 지수부터 살펴볼게요. 지금 지수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 출발한 상황 속에서 지금 방향성 그대로 가져가고는 있습니다. 먼저 마스터님의 업앤다운 의견 확인하고요. 구체적인 전략도 들어볼게요. 자, 들어봅니다. 하나, 둘, 셋. 잠깐 제가 속을 뻔 알았어요. 네. 시청자께서 네. 이제 과연 미증시가 어디까지 네. 갈 것이냐, 오늘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의구심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증권사 직원들과 이런 이야기를 많이 나눴었는데요. 저는 일단 미증시에 관해서는 네. 상승비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겠습니다. 지금의 추세에 관해서 상승비를 부정한다는 것은 추세를 좀 거스르는 게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이제 고점 상단이 어디에서 꺾어질 것인가, 이것이 가장 관전의 포인트이지 않나. 과연 꺾어지는 지점이 어디일 것이냐. 그래서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기업 실적 시즌에 맞춰서 이렇게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난주에서 이어서 지금 미 기업 실적 시즌의 발표에 맞춰서 미증시에서 꺾어져서 내려올 텐데요. 그 시점에 관해서 오늘과 내일로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제 고점 상단인 S&P 기준으로 2,90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하고 하락 장세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은데요. 연간 고점 상단은 2,961포인트까지 치솟을 것이다. 그리고 하방으로 내려올 것이다. 또 다른 지금 전문가들의 견해는 미 지금 어닝 시즌 실적 발표에 의해서 모두 다가 지금 이 실적 발표에 의해서 지금 상승과 하방뷰를 기록하다가 하락으로 내려올 것이다. 이게 두 가지 의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좀 후자 쪽에 더 무게를 싣고 있고요. 지금 모든 시황적 뉴스가 이제는 미증시에 관해서 좀 우려하는 뉴스가 조금 출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기업 실적 발표에 대해서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모습인데 오늘 상단 포인트에서 S&P 기준으로도 2,900포인트를 넘어가지 못한다면 하방으로 좀 매도 압력이 좀 더 나오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운에 대한 의견을 주셨는데 일단 1분기 실적 시즌 이제 12월 이번 주 금요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네, 시작할 예정인데 일단 S&P 기준으로 오늘장 현재는 2,885라인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2,900 라인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하방에 대한 부분이 더욱더 우위에 설 것이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다면 나스닥도 마찬가지로 좀 제한을 좀 두고 일단 그 기준대 라인을 넘어서지 못한다면은 하방 쪽으로 빠질 위험이 더 큰가요? 네, 나스닥의 네. 오늘 금일 상단 포인트는 네. 7,650포인트가 지금 1차 저항으로 계산이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아직 캔들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다음 2차 저항 포인트가 7,600
82포인트입니다. 오늘 제가 계산한 상승의 파동 진폭은 7,683까지인데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술주에 대한 것도 어제 좀 하방 압력이 있었지만 하방의 압력이 있었던 이유는 뭐 캐스터님이 간단하게 언급을 좀 해주셨습니다. 지금 미국이 전 세계를 길들이기 작업에 좀 나서면서 미중 무역 분쟁의 무연, 물론 낙관론으로 좀 끝나긴 했습니다만은 이것이 이유로 지금 관세에 관한 문제가 옮겨가면서 어제 하락 조정 압력이 있었습니다. 그럼 과연 또 유로존과 지금 유럽연합과 미국이 대결을 펼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좀 의구심이 있습니다. 그냥 미국의 길들이기가 아닌가 좀 이런 의구심을 좀 갖고 있고요. 결국은 이제 미국이 저희들이 항상 변동의 사유를 줄 수 있는 많은 요소들을 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분석 요소에 관해서는 지금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뭐 회담이나 이런 것이 있겠습니다만은 결국은 기업 실적 시즌에 좀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다. 저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 지금은 이제 2, 3일 정도를 관망하다 결국 뭐 이틀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금요일이기 때문에 이틀 정도 관망을 하다가 꺾어지는 시점에 대해서 이제 하방 압력으로 매도를 좀 접근해 보시면 좋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많은 시청자분들이 원하시는 그 변곡점에 대해서 꺾이는 지점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 제가 정말 이 놀라운 네. 거를 좀 들었습니다. 이제 뭐 네. 사무실 이전도 했고 했는데 정말 잘하시는 구력이 오래된 트레이더 분들이 많으시던데 나스닥을 2,000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네, 2,000 계약을 하셔가지고 수익을 150억 정도 내셨던데요. 좀 궁금했습니다. 어떠한 방향성의 확신성을 갖고 있었느냐 이러는데 항상 보면은 타당한 사유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변곡점에 대한 사유를. 그 변곡점에 대한 사유를 타당하게 갖고 계셨었는데요. 그 부분에 관해서 추측을 해본 건데 결국은 본인만의 사유와 변곡점을 확실한 시황적 뉴스에 대입해서 밀어붙이지 않았나. 그래서 좀 부러움의 눈길로 이렇게 좀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이제 큰 수익을 낸다고 한다면 결국은 상승의 파동이 이어지게 된다면 뭐 손절을 걸고 임하면 될 것이고 변곡점의 고점 상단에서 이것을 잡지 못한다면 결국 매도 압력이 시작될 때도 수익을 크게 내지 못하는 결국은 데일리 매매로만 좀 만족을 해야 되는 이런 모습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 기업 실적 시즌에 맞춰서 방향성을 잘 측정해서 접근을 해본다면 조금 더 큰 수익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의견에 있는 타당한 근거가 각자 좀 존재한다라는 그 부분을 잘 흡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어떠한 뭐 전략이든지 기준이 좀 명확하게 이어진다면은 그 전략은 좀 성공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저도 뭐 실질적으로 네. 3월에 매매가 좋지 않았습니다. 근데 네. 뭐 모두 다 만족을 했고요. 네, 개인적으로 뭐 60불, 뭐 6월물 크루드오일에 관한 60불 품매수 옵션량 뭐 이런 것까지 다 계산했는데 결국은 뭐 이번엔 다수가 이겼습니다. 65불 가까이 언저리에서 지금 치솟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 크루드오일에 관해서 간단하게 지금 언급을 드리자면 이제 재고 발표가 4분 정도 남았는데 제가 생각하는 크루드오일의 상승이 이어지기 위한 포인트는 66.03포인트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도 이제 이 부분을 공개 방송을 통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66.03포인트가 넘어가게 되면 모든 심리적인 지지선들이 개선이 되면서 결국은 좀 70불을 향해서 가는 모습이 될 것 같고 크루드오일이 이제 내려오게 된다면 지금부터 이제 내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가 지금 크루드오일이 많이 올랐을 때 중동의 국가라든지 뭐 소승달 지구, 이란, 러시아까지 이제 팔고 싶을 텐데요. 벌써 러시아가 좀 배신을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생산량을 증가하면서 이제 결국은 원유에 관해서 지금 판매를 시작했는데 결국은 이것도 생산량 증가는 원유 하방 압력이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인데 뭐 오늘 뭐 회원 한 분하고도 이야기를 하면서 이럴 때 해외선물에 관해서 크루드오일을 매도 압력으로 잡을 것이냐 아니면 원유 인버스를 잡을 것이냐 이런 이야기를 좀 했었습니다. 뭐 제 생각에는 지금 뭐 원유 인버스를 잡는 것도 크루드오일의 하방 압력에 대해서 생각을 하시다면 좋은 접근 방법이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수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저희가 좀 정리를 해드렸고요. 일단은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에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3분도 남지 않은 상황인데 지난주에도 재고가 예상치보다 꽤 많이 늘어난 상황 속에서 재고 발표를 저희가 또 확인했는데요. 오늘장 같은 경우에는 예상치는 229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주에는 723만 배럴의 재고 증가였는데 자, 지금 현재 오일 가격을 대기하고 있는 재고 발표를 대기하고 있는 오일 가격은 64.35달러 선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이제 재고 발표 때 30분에는 또 분봉으로 저희가 세팅해서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예상치 대비해서 실제 재고가
정말 상당 부분 늘어나서 하방 쪽으로에 대한 좀 압력을 받았었던 상황인데 오늘도 역시나 A8 쪽에서의 재고는 증가를 됐었고 오늘의 예상치 역시나 229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저희가 또 설명을 좀 도와드렸는데 오펙 쪽에서는 3월의 원유 생산량이 큰 폭에 대한 감소가 있었고 그리고 베네수엘라 제재와 그리고 대규모 정전으로 인해서 산유량이 급감했다라는 두 가지 또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재고에 따라서 가격대가 어떻게 이어갈지 너무 궁금한데요. 왜냐하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65달러를 지금 목전에 두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서 추가적으로 올라갈 수 있을지에 대한 그 부분이 70달러대를 앞두고 또 가격대에 대한 라인도 좀 궁금해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예상치는 229만 배럴의 재고 증가고요. 지난주에는 723만 배럴의 재고 증가로 나왔습니다. 이럴 때 현재, 뭐 네. 시원하게 한번 접근 한번 해보시죠. 마스터님 지금. 네, 앵커님이 네. 아니 뭐 말씀을 하신 도중에 네. 죄송하지만 피디님이 뭐 오일이 좀 올라갈 것 같다. 저는 64.60 라인에 매도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64.60에 매도요. 네, 손절 라인은 알겠습니다. 30틱을 제시하겠습니다. 30틱 이요? 원래 재고 발표 때 매매를 진행하지 않는데요. 오늘 네. 뭐 신세계가 또 특별히 네. 마지막 방송이기도 하고 뭐 짜네요. 보시고 싶은 자리에서 한번 보는 게 오늘은 뭐 이것이 도박이지 않냐 이렇게 시청자가 뭐 저한테 충고를 하거나 좀 혼내신다면 네 맞습니다. 오늘은 한번 그랬는데 한번 도전해보고 배팅해보겠다. 네 도전해보고 알겠습니다. 싶습니다. 자, 이제 몇 초 남지 않은 상황이고 64.60달러의 매도 그리고 손절에 대해서는 30틱에 대해서 말씀해드렸고 오늘 또 마지막 방송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또 함께 하시려고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자, 이제 30분이 됐습니다. 자, 지금 댄과 동시에 저희가 재고 발표 확인을 좀 도와드릴게요. 자, 지금 30분이 됐고 재고가 지금 발표가 됐나요? 제가 확인합니다. 예상치가 지금 229만 배럴의 재고 증가인데요. 아직 재고가 확인되고 있지 않은데 나오는 대로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아직도 나오고 있지 않은데요. 일단 차트상으로는 64.25달러 선에서 상당 부분 상승폭이 좀 제한이 됐고 지금 거의 보합권까지 떨어진 상황인데 0.12%의 상승세입니다. 64.32달러로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 상황인데요. 오늘 재고 발표 뜨는 게 조금 늦네요. 지금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예상치가 223만 배럴이었는데 702만 배럴로 재고가 증가했습니다. 지난주와 재고 증가가 좀 같은 수치입니다. 마스터님, 지금 예상치가 229만 배럴 재고 증가인데 지금 발표치가 702만 배럴 정도 재고 증가로 나왔습니다. 매도적으로는 방향성은 좀 맞는 재료인 것 같은데. 네,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뭐 원유 재고가 나오면서 지난주에도 좀 하락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시발점이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네. 있는데 어디서 이제 잡느냐가 관건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오늘 좀 기쁜 뉴스는 러시아의 배신 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언급을 드리고 싶습니다. 러시아가 먼저 산유량을 증가해 줄수록 좋을 것 같고 추승달 지구에 연합부대는 무너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유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미국의 셰일 업체들도 모두 회사 쪽 입장에서는 이제 좀 생산량을 증가해서 팔아야 되겠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문제되는 것은 지금은 오일 가격보다는 어떤 지수 쪽의 상승 움직임에 맞춰서 연동성으로 크루드오일이 같이 올라가는 것을 좀 경계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 지금 추승달 주구나 뭐 오페크냐 비오페크냐 여기에서 싸움이 좀 일어나고 있는 모습인데요. 중동의 사우디냐 그리고 트럼프의 비의 오페크냐 이렇게 나눠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저는 좀 원유 가격이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고 네. 오늘도 지금 2주 연속으로 이어서 원유 재고량의 생산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 좀 균열이 시작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배신 그리고 오펙과 비오펙에 대한 관계 그리고 현재 지난주와 연일 이어서 이번 주도 재고량 증가로 좀 분열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의 부분까지도 설명해 드렸는데 오늘 재고 발표 전에 일단 베팅을 거셨어요. 64.60달러 선에 매도고 30틱에 대해서 손절을 잡으셨는데 일단 30틱의 손절이면은 매도 쪽으로 잡으셨으니까 위쪽으로 64.90달러에 이제 컷을 손절을 좀 네, 잡으신 상황인데
일단 가격대가 지금 제자리에서 움직이질 않아요. 네. 그런데 이제 마스터님은 이 자리에서 소폭 좀 점프한 이후에 다시 좀 빠질 것이다라는 예상에서 유경 달러에 매도 거신 거잖아요. 네, 네. 역시 네네. 저희 앵커님의 촉은 귀신의 촉을 가지셨습니다. 늘 보면 배울 점이 많은 앵커님이시고 네, 당연합니다. 지금 솔직히 현재 포인트에서 잡고 싶었습니다. 네. 이제 원유 재고 발표 때 이제 뭐 한 분이 말씀하셨습니다. 뭐 지표나 원유 재고 발표 때는 원래 중립 포지션을 유지하시고 무포로 가시는 게 해외 선물에서는 정석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표 발표에 상하 방향을 걸고 결국은 도박을 하게 되는 건데요. 오늘은 솔직히 제 주관이 많이 투영된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을 드렸다 언급을 드리고 싶고요. 저는 지금이라도 64.31포인트에 좀 더 손절을 늘려서라도 하방 베팅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안 되면 어제 공개 방송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간단하게 뭐 받아들이고 손절 치고 또 자고 내일 또 매매에 임하시면 좋은 결과가 나오실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서 저와 보는 방향성의 뷰가 같다면 매도 접근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방향성에 대한 뷰가 같으시다면 이 전략을 또 참고를 하시면서 함께 좀 대응을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지금 신세계 원유 재고 발표 함께 여러분들과 이어가고 있는데 지금 재고 발표 자체가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많이 나온 상황인데 가격이 위쪽으로는 지금 올라가는 게 참 힘겨워 보이는 상황인데 일단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은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좀 방향성에 대한 뷰가 같으신 분들이라면은 가격대 전략도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유 재고 발표도 저희가 또 확인이 된 상황이고 API 쪽과 EA 쪽 모두 재고가 발표가 됐습니다. 자, 이제 그렇다면은 이제 새벽에 발표가 될 FMC 의사록과 그리고 ECB 통화정책회의에 대한 후속에 대한 반응, 그리고 내일 한미 정상회담도 있고요. 그리고 주 후반에는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까지도 주 후반에가 좀 빡빡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좀 중간 시점에서 여러분들 점검 잘 하시고 앞으로 있을 일정을 좀 대비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저희가 원유 재고 발표를 하면서 두 번째 이슈인 오일로 좀 확인을 한 상황이긴 해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좀 단기적인 뷰를 지금 들어본 것 같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많은 시청자분들이 현재 가격에서 70달러대도 도달이 가능하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보시냐라는 그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첫 번째 100달러에 대해서는 반대 의견이고요. 100달러는 반대. 네, 뭐 순차적으로 가나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예전에 그 12월경에 저희가 네. 40불까지 내려왔을 때 네. 뭐 시청자께서 20불까지 의견을 내놓으시고 네. 20불의 의견이 모락모락 새어 나왔을 때도 맞아요. 제가 기억나요. 그때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 전에 100달러 주장했던 전문가를 다 어디 숨었느냐. 지금 100달러 이야기고 나오고 있는데 100달러에 대해서는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지금 이건 어느 한 분의 회원의 이야기인데요. 석유에 관해서 과연 앞으로의 어떤 장기 뷰 가능성이나 발전 가능성에 있냐에 대해서 이거에 대해서 저도 부정적입니다. 결국 석유가 없어지는 시대가 올 것인데요. 뭐 당연히 대체할 만한 대체품들이 많이 나올 텐데 원유 가격이 계속 치솟는다. 100달러까지. 계절적 요인까지 다가와서 여름까지 다가오는데 석유량이 뭐 100달러. 저는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70불까지는 일단 견해를 좀 동의하고요. 그렇다면 지금 70불에 가서 상승비에 대해서 부정을 할 것이냐 아니면 또 여기서 꺾여 내려가는 하방비에서 부정할 것이냐 지금은 모두가 좀 옳은 시점이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불이 붙어야 되는 어떤 시발점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것이 저는 오늘 원유 재고 발표라고 보고 있고 어떤 초승달 지구의 연합부대가 지금 균열을 일으키고 있다. 이렇게 지금 주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증시도 마찬가지 아까 말씀드렸던 어떠한 시발점이 있으려면 결국은 이것이 기업 실적이 될 것이다. 그래서 초점을 그 기업 실적에 좀 맞춰서 기업 실적이 안 나올 때마다 하방비로 내려가야 된다. 한 가지 근거를 더 대자면 지금 미증시가 가파르게 올랐던 이유에 대해서 모두 다가 미증 무역 협상에 대한 낙관론이다. 이것이 선반영되면서 기대 심리가 증가하면서 같이 상승비를 이어갔다. 그렇다면 지금 미증시에 관한 1분기 기업 실적이 모두 다가 좋지 않을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선반영은 지금 어디 갔습니까? 아직 되지 않았다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미중 낙관론에 대한 선반영이 이루어졌고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고 모두가 예상하고 있지만 그렇다면 기업 실적이 좋지 않다고 예상했기 때문에 하방 움직임을 나타냈어야 되는데 낙관론에 의해서 상방으로 올라갔던 것이
꺾이는 시점에 대해서 분명히 내려올 것이다. 네. 그 꺾이는 시점이 금요일 날 이제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이게 시장이 참 신기한 게 나왔다고 이슈가 바로 또 시장이 반응을 하는 것도 아니에요.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시발점이라든지 이 그 한 시점이 꼭 있는 것 같아요. 그 시점에 모두 이전에 있었던 뭐 이슈를 또 빌어서 시장이 또 이유를 찾기도 하고 거기에 더불어서 함께 좀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날 때도 있는데 이번 흐름에 대해서는 이번 주 금요일장을 좀 중점적으로 확인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삼성전자도 워낙 실적 쇼크에 대해서 미리 좀 예고를 했었던 상황인데 오히려 그 이후에 큰 흐름은 있지 않았었거든요. 네, 오늘 질문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네, 삼성전자 우도 질문하시고 네. 반도체에 관해서 우선주도요? 네. 반도체에 관해서 어떻게 보시냐 뭐 이렇게 네. 말씀을 하시던데 네. 굉장히 뭐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하락의 바닥은 찍지 않았냐 이런 평가가 지배적이고 뭐 국내 반도체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필두로 좀 더 좋은 모습을 나타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요. 접근을 하지 않은 이유는 네. 지수의 고점 상당히 좀 부담스럽기 때문입니다. 아. 솔직히 말해서 국내 선물에 관해서는 300포인트까지 좀 열려 있는 구간으로 이제 도달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니까 코스피가 2224포인트 정도 그리고 맞습니다. 코스닥이 760선인데요. 제가 보는 코스닥의 상승뷰는 800포인트를 넘어가는 장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코스피에 관해서도 언급을 드렸지만 2300포인트까지 넘어가는 강세장을 보고 있기 때문에 국내 선물에 관해서 그리고 국내 시장에 관해서 미증시에 관해서 흐름을 좀 같이 할 것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오늘도 네. 제약 바이오 업종 섹터주가 지금 강세를 보이면서 국내 주식이 가파른 상승세를 좀 보였었는데 다른 미증시와는 좀 원동력을 갖고 있지 않나 이렇게 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연동에 대한 부분 좀 디커플링으로 보시는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자, 일단 뭐 코스닥에 대한 부분은 800선까지 그리고 코스피는 2300선에 대한 부분 국내 선물도 또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참고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개장한 지 이제 1시간 지난 시점인데 추가적으로 외신 소식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유진 캐스터 들어볼까요? 네, 현재 지금 EU와 미국의 좀 무역의 갈등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네, 그에 관해서 이제 유럽 중앙은행의 드라기 총재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제 관세 위협이 조금 유럽의 경제에 대한 자신감을 좀 망치고 있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네, 지금 이렇게 보면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런 발언이라든지 이런 지금 위협이 좀 유럽의 경제에 대해서 좀 안 좋게 흘러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또 이제 좀 좋지 않게 나온 유럽존에 대한 이제 경제 성장의 둔화 때문에 유럽 중앙 은행들이 금리를 좀 유지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트위터 발언인데요. 네, 이제 계속해서 이제 뭐 얘기했던 대로 이제 관세를 부과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유가 미국에 대해서 이제 무역에 있어서 계속해서 이득을 취해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 이득은 끝이 날 거다라고 발언을 했는데요. 이제 어떻게 될지 이게 정말 유효한 발언일지 아니면 정말 그냥 위협을 하는 그런 발언일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이제 앞으로 이 둘의 무역 갈등이 어떻게 해결될지도 외신 나오는 대로 바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드라기 총재의 발언 추가적으로 외신 소식 전달해드렸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지금 월스트리트 저널 쪽에서는 브렉시트에 대한 연장이 확실할 것이다. 이 안에서의 관건은 기간과 조건일 것이다라는 그런 분석을 내놨는데 저희가 지금 실시간으로 함께 유럽 의회에 대한 내용 지금 영상을 보여드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일단 지금 EU 쪽에서는 EU 정상회담입니다. 브렉시트 기한을 연장할 것이 거의 좀 확실시 된다라고. 이거는 뭐 누구나 지금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정말 앞서서 말씀드렸던 기간과 조건에 대한 여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유럽연합 쪽에서는 2020년, 그러니까 내년이죠. 내년 3월 말까지 연장에 대한 그 조건도 있다고 하는데 하지만 일단 브렉시트가 하원에서 합의가 좀 승인이 되도록 좀 유도한 이후에 결정적으로 날짜가 일단 조정이 될 것이다라는 그런 의견이 더욱더 강조가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마 5월 말 또는 6월 초 정도로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에 앞서서 메이 총리가 지금 발언을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연장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좀 그래도 가능성 가장 크게 더 썼던 상황이잖아요, 마스터님. 네, 그렇습니다. 끝나지가 않네요. 네.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네, 메이 총리가 지금 자기가 어떻게 보면 위치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뭐 신세계에서 충분히 언급되었던 내용 같습니다. 브렉시트에 관한 문제가 앞으로 해결이 될 것이냐 아니면 지속적으로 끌고 가면서 이런 이야기가 지금 되풀이 될 것이냐에 대해서 그리고 최악의 수혜는 다시 유럽으로 영국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냐 유로존으로 이런 이야기까지 주고받았었는데 뭐 정치적 논리는 시장의 투자자들의 결과물이 나오고 나서밖에 받아들일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예측에 관해서 분분하지만 저희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뒤늦게 결과물이 나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뭐 예측 범위에 관해서는 뭐 좀 코멘트를 삼가하도록 하겠고요. 단지 이제 언급드리고 싶은 문제는 뭐 통화류가 됐던 달러 인덱스가 됐던 지수가 됐던 어떤 방향성을 보느냐에 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매수냐 매도느냐는 본인의 어떤 사람이 됐건 트레이더가 됐건 전문가 됐건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사람은 좀 의심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방향성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면서 확실한 사유를 좀 제시한다면 그 분과는 가까이 하시는 게 원래 매매에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철학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으로 들리네요. 네, 뭐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지금 저희가 브렉시트 관련돼서 정상회담에 지금 입장하고 있는 메이 총리 인터뷰 장면도 함께 보여드리고 브렉시트 관련돼서는 기간과 일단 조건에 대해서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결정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소식은 함께 전달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지금 뭐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원달러 환율을 봐도 달러 인덱스에 대해서 가늠이 되는 만큼 최근에 1145원까지 올라갔었던 원달러 환율이 계속 좀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자료를 토대로 달러 인덱스도 유추를 해볼 수 있는데 문자 질문이 왔습니다. 끝자리 3394님의 질문인데요. 달러 인덱스 방향 잡아주세요라고. 네. 저는 이 달러 인덱스 질문이 모든 만사 형통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원달러 오늘 1,140원이었는데요. 네. 네. 달러 인덱스의 네. 방향성에 대해서 뭐 개인적으로 좀 자신 분야고 어제 공개 방송 때도 말씀드렸습니다. 달러 인덱스의 방향성이 지금 추세가 꺾이려면 96.250 라인이 좀 무너지는 장세가 나와야 되고 어제 말씀드렸던 주식으로 따지면 21선 중심선 라인이 96.350 라인까지 지지를 받고 올라가는 모습으로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어제는 하락 움직임을 예측했지만 골드와 유로가 모두 진폭이 도달했기 때문에 접근을 보류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오늘 모습을 좀 보시면 96.350까지는 좀 도달하지 못했지만 중심선 21선 지지를 받고 상승으로 올라가는 모습 그리고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핵심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여러 지표들이 지금 강세로 나면서 더더욱 달러 인덱스는 상방으로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이런 장세가 아직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좀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고 뭐 유로 기자 간담회는 모두가 아시다시피 금리 동결 이런 사유가 나왔을 때 유로는 또 하락 이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달러 인덱스는 조금 더 강세장을 이어가지 않을까. 단지 의구심이 있는 것은 미증시도 오르고 있는데 달러 인덱스가 같이 왜 오르냐 이거에 대해서는 답변을 좀 못 드릴 것 같습니다. 저도 좀 궁금한 부분이기 때문에 네. 위험자산과 안전자산이 같이 올라가는 지금 희한한 장세.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좀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지금 달러 인덱스도 올라가고 있고 골드도 올라가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위험자산인 지수에 대해서도 랠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올해 초반부터 정말 시장에 대해서 만만치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올해가 특히나 더 저에게 있어서는 그런 것 같은데 지금 절제마스터님과 다양한 전략과 그리고 상담까지도 좀 추가적으로 도와드렸는데요. 마스터님이 앞서서 오늘 좀 마지막 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저희가 또 하실 말씀이 또 있으실 것 같아요. 네. 지금 유튜브에는 시청자분들께서 오늘 마지막 출근이셔서 그렇게 표정이 좋으셨냐고. 네, 행복합니다. 네, 정말이에요? 네, 이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좀 서운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앵커님 네. 이제 거의 이제 1년여 가까이 네, 함께했는데 네. 서울경제에서 뭐 증시 와이드부터 아침 네. 방송, 오후 방송, 저녁 방송까지 모두 다 해봤었는데요. 뭐 간단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한 가지입니다. 저는 서울경제에서 모든 혼신의 힘을 다했습니다. 그래서 미련이 없습니다. 그리고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꼭 3분 정도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이름을 좀 언급하겠습니다. 이 신세계에 지금 PD를 맡고 있는 김동완 PD 그리고 우동민 대리 그리고 곽진용 차장이 있는데 이 3사람 때문에 저는 서울경제를 진행했었고 오늘 그리고 청주에서 멀리 저를 도와서 와주시는 이석
일하는 회원분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꼭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이제 잠실에 사시는 조기랑이라는 회원분에게 기를 좀 나눠드리면서 아름답게 서울경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 실명. 네. 마지막 네. 방송이라서 오늘 좀 세게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아,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시간이 이제 끝에 좀 부족하면은 네. 하실 말씀 못 하실까 봐 제가 좀 미리 여쭤봤어요. 마음고생을 너무 많이 했는데 네. 저를 좀 지지를 해준 서울경제 또 직원분들이고 또 저를 도와줬던 네. 그리고 다시 지금 힘을 낼 수 있게 도와주시는 분들의 네. 마음을 좀 이름을 언급드리는 게 제 마음에 도리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좀 생방송을 이용해서 서울경제에서 너그럽게 이해해 주실 거라 믿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자, 오늘 이제 신생의 마지막 시간이어서 이제 끝으로 여러분들에게 하실 전략에 대해서 전반적인 이야기도 있을 것 같아요, 마스터님. 오늘까지의 지금 장세가 뭐 달러 인덱스라든지 뭐 지수에 대해서라든지 상품에 대해서라든지 정말 다양한 상품들이 있는데 앞으로 남은 상반기에 대한 증시에 대해서 투자 전략이라든지 또는 트레이더로서로도 또 시청자분들에게 함께 좀 공유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신지, 네, 어떤 말씀이 있을까요? 네, 뭐 증시와 지금 위험 자산의 네. 두 가지에 관해서는 지금 모두 연간 계획과 네. 계획표를 만들어 놨었는데 그 공개를 할 텐데요, 이제. 서울경제에서 물론 공개를 못 하겠지만 이제 플랫폼이나 여러 가지 사이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저희가 보는 방향성의 뷰에 관해서 일단 미증시 하락 움직임을 좀 예측하고 있고, 하락 움직임이 날 때 과연 조정을 받으면서 내려갈 것이냐 아니면 가파른 일직선상의 하락이 나올 것이냐에 대해서 저는 후자 쪽으로 보고 있습니다. 미증시에 관해서 경기 지표가 지금 호조를 보이고 미국의 경기 지표가 앞으로도 조금 안정성을 보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좀 남아 있고요. 지금 미국의 입장에서 중국과 더불어서 유로존까지 모두 길들이게 나서고 있지만 결국 자국 상황에 맞춰서 트럼프의 입장에 맞춰서 전 세계가 움직이는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락 움직임을 좀 예측하고 있는데 그 시점이 언제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고, 크루드 오일에 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계절적인 요인은 좀 배제하고 상방 시황 뉴스에 맞춰서 올라가고 있지만 크루드도 마찬가지 소송달 연합 지유가 좀 깨지게 되고, 그리고 비오펙 연합인 트럼프를 필두로 지금 셰일 오일 양이 증가하게 된다면 크루드 오일도 다시 한 번쯤 계절적 요인 여름까지 맞물려서 60불 장세가 깨지면서 50불 장세가 깨지는 하방 움직임을 예측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정말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지금 오일 같은 경우에는 64.21까지 이제 뭐 하락 전환되기 직전인데 일단 가격대는 좀 아쉽게 걸리지는 못했지만 네, 하방 맞습니다. 쪽에 대한 뷰가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자, 마스터님과 함께 절제 마스터님과 함께 오늘 수요일장 지금 원유재고 발표까지 함께 도와드렸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저희가 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캐스터님, 네, 한 말씀 들어볼까요? 네. 네, 저도 오늘 절제 마스터님의 마지막 방송이어서 굉장히 아쉬운데요. 네, 오늘 또 이제 다양한 지표들이 발표가 됩니다. 이제 많이들 궁금하실 텐데요. 이제 이런 지표들이 증시에 어떻게 영향을 줄지 또 내일 외신이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불어서 이제 새벽 3시에는 FOMC 의사록 발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금요일장까지도 기업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흐름 속에서 주 후반에 대한 변동성이 더욱더 좀 예의주시하시면서 대응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저희 신세계 금요일까지 계속해서 열려 있으니까 계속해서 기대 많이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절제 마스터님과 그리고 함께해 주신 전유진 캐스터와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절제 마스터님의 투자 전략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말씀 도와드린 정보에 대해서는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상품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도 더 유익한 글로벌 이슈와 정보로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